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셔야 좋냐? 중요한 건 이것도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의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왜 가고 싶어요? 좋아 보이잖아요. 밀라노 막. 로마보다 밀라노 뭐. 저 패션위크 가고 싶어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 해드리면 여러분, 의대를 가는 순간 저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공부할 줄 알았어요.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의대는 여러분 그냥 나와의 지속적인 싸움이에요. 가끔 한 번씩 교수들이랑 싸우고. 그래서 국가에 제발 좀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이해해요. 저 옛날에 처음에 헝가리 갈 때 제가 헝가리 간다 그러면 거기 공산당 있는 나라 아니에요. 예. 알아요. 아는데 특히 한국이 저도 그렇죠. 저도 이왕 그래 이탈리아 가. 좋네. 볼로냐, 밀라노 좋네. 그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실리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데 가면 뭐예요? 내가 뭘 못 얻어내면 그걸로 끝이잖아.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아니라 밀라노 아니라 어디를 나오셔도요. 독일 베를린을 나오셔도요. 국내에선 그냥 외국 대학 출신자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을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 루트가. 호주도 마찬가지고. 영연방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걸 FMG라 그래요. Foreign Medical Graduate이라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건 고급 정보인데 GPA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좋은 병원 일하려 그러면. 학점을 잘 유지하는 거. 요즘에 삼성병원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들은 학점 봐요. 저희가 이번에도 아산이랑 삼성이랑 서울대학병원이랑 인턴들 다 넣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의대 선택 기준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나중을 찾고 보시라는 게 여러분 의대 왜 가시는 거예요? 의대 가려고 가시는 거예요? 의사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결과적으로 의사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임상적 능력이에요. 물론 의대 6년을 딱 졸업했을 때 환자 진료 능력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다 겪어봤지만. 다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좋은 나라인 게 심지어 의대 졸업하고 면허를 따서 임상 경험이 대학병원에서 하나도 없어도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평생 동안. 진짜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면허 갱신도 안 해요. 연수만 하면 그 크레딧 이수만 하면 돼요. 매년. 그거 다 보면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걷어놓고 그냥 몇 개 기다리면 이제 끝나요. 저는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상 능력이라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가시험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다. 의료 면허라는 걸 왜 주겠어요? 너 공부 잘했니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임상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환자들이 이러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할 때 너 진단할 수 있어? 너 치료할 수 있어? 너 이런 거는 배경이 뭔지 알아? 이런 걸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글로 보는 게 필기고 그걸 실제 환자 앞에서 표현해 보는 게 실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수많은 졸업생들이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지. 그러니까 30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임상교육이에요. 그 임상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럽 의대 아까 6년 석사제 동일하다 그랬죠. 첫 2년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이 대다수입니다. 이거 기초의학 과정이라 그래요. 이거를 뭐 베이직 모듈 또는 프리클리니컬 모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은 학생이 300명이든 상관없어요. 왜? 강의실만 크면 돼요. 근데 실제로 강의실도 안 키우고 바닥에도 앉아서 하는 데들도 있어요. 학생은 맨날 끌어와가지고. 소도시들이 그래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북부 소도시들은 인구 5만, 6만 이런 데밖에 없는 데들. 어디 뭐 섬 이런. 도대체. 그런데 이 2년이 끝나고 나면 보통 3학년 때부터 병리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어떤 병들이 있다를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병리학이에요. 패솔로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그러는 이건 의료에서 메이저 과목이라 그럽니다. 주요 임상 과목이라 그래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이거든요. 진단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덩어리가 큰 건 내과예요. 이거를 시작하면요. 어디로 가냐면 강의실을 벗어나서 대학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과에 호흡기 섹션을 배워요. 그럼 오늘은 내가 폐렴을 배웠어. 근데 폐렴에 이러이러한 폐렴이 있고 이런 폐렴은 사진을 찍어보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렇대. 이렇게 보인대 사진이. 엑스레이 사진이. 그럼 그걸 보러 대학병원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 가시는 거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가 대학생들에게 또는 지금 수련이들에게 교보제가 되겠다라는 거를 양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국가시험도 중요한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국가를 가시던 그 나라 현지어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영어 트랙을 가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가르쳐주는 의사들은 임상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에요. 여기는 기초의학 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자, 여기 학생 15명 갑니다 하고 자, 5명 갑니다 하고 어디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5명이에요. 임상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5명 신경도 못 써요. 5명 좀 낮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상교수는 환자 봐야 되는 바빠 죽겠는데 얘네들 오는 게 그닥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애들 머리숱 해가지고 여기다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줘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가 있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공부는 하지만 학교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진료들을 신경 써서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못 해줘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를 입학했다고 치죠. 근데 나는 한국으로 와서 의사를 바로 해야 되겠어. 존스 홉킨스가 한국 의사 면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숫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 거기다가 이 사람이 1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현지 환자들을 가지고 여러 진료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현지어로 해줘야 돼요? 영어로 해줘야 돼요? 영어로 번역해줘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교수들의 언어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또.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교수가 왔는데 나 영어 울렁증이야. 그럼 그냥 이따 가는 거예요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원래 의대는 그런 겁니다. 의대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먹는 거지 누가 떠먹여주는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한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공부는 독해야 잘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부산에 있는 의사들, 죄송합니다. 부산에 계신다고 그러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부산에 의사가 10명 있고 서울에 의사가 10명 있다고 치죠. 이 중에서 영어를 잘할 것 같은 의사들이 상대적인 비율로 어디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서울이에요. 왜? 여기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를 몰리잖아요. 정치, 문화, 경제 몰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몰리잖아요. 우리나라 세종시 만들어놨잖아요. 누가 거기 가고 싶어요? 공무원 가라고 그러면. 다 그러니까 기러기 만들지. 여보 네가 가. 난 여기 있을래. 똑같잖아요. 뭐 미국 영이라고 이런 데들 옛날에 유행했어요. 거의 한 20몇 년 전에 미국 애들한테 유행했던 거예요. 아 미국 영에 있는 미국 의대래. 보니까 인구 2만 5천이야. 후 가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병원 의사라 그러면 교수라 그러면 야 거기 가서 애들 좀 가르쳐. 가고 싶어요? 아무도 안 가요. 교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 데들 주변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갑자기 막 교수 없어져요. 그래서 요는 뭐다? 실제로 지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수도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학병원은 클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 가르쳐줄 사람도 많고 교보제도 많죠. 영어를 잘했으면 좋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방과 수도를 비교했을 때 수도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병원도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의대는 대학병원의 후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삼성병원이 없을 때를 기억하시면 성균관대가 그 정도였나요? 아니에요. 저 때 없었어요. 삼성병원. 자, 여러분들이 아산병원이 어디 대학병원인지 아세요? 잘 생각 안 나죠? 울산대인데, 이건 또 잘 많이들 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대학병원의 후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울산은 울산대, 왜 여기 있어요, 병원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막 아파. 큰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또 여기 충남대학 감각에 계시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충남대학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서울대학병원을 가시겠습니까? 같은 국립대죠. 왜 서울대학병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유학원들 말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게 더 염려가 되는 게 요즘 유학시장이 어렵거든요. 어학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의대 감이 못 덤볐어요. 솔직히 유학원들에서. 얘기해 줄 게 없으니까. 근데 풀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생산을 하면서 지금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다 전문가래요. 싼 학비가 답이다. 아니면 여기는 뭐다. 근데 그게 다 좋다고요. 근데 그 후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각국 돌아다니고 학교 관계자들이랑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기가 이제 이 토리노 대학,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국립대인데 여기도 한국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파도바라고 하는 국립대인데 학교 관계자들이 저희를 찾았어요, 사실. 야, 한국 학생들 진로가 이제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니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니네가 이런 걸 많이 한다며.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관계자들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요. 제가 보낸 학생이 아니어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움 줍니다. 물론 저 학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죠. 근데 이 도움을 제가 뿌리치진 않아요. 피곤해 죽겠어요, 저도. 그리고 여기 지금 찰스대학 한국에서 지금 저희가 프라하에 있는 찰스대학 한국에서 시험 보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 원래 프라하에서밖에 못 봤어요. 근데 학교와 대학병원이 너무 좋아서 학교랑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야, 서울에서 시험 보자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매년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여기가 이제 세멜바이스 대학이야, 부다페스트. 이분이 아까 저희가 그 잉글리시 트랙의 총 디렉터고 의대 부총장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학 사정 쪽에서는 이제 그 입학 담당관. 이 모든 입학 가부에는 이 사람 센 하나로 다 끝나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가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대 여기 학장이에요.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여기는 운영법인의 CEO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헝가리 세게드 대학인데 이분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체코 브루노라는 데 있는 마샤렉 대학교의 여기 지금 학교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학교가 어떤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일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유학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학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온도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이탈리아 국립대 요즘 맨날 여쭤보시니까 저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국립대는 그닥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배려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렇죠? 임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학교가 유급률이 낮습니까? 그 학교가 시험이 더 어렵습니까? 이걸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준비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더 중요한 건 학교의 본질이 어떠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새 학교랑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나마 여기가 낫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찾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로마, 프라하,
부다페스트 이 세 개예요. 딱 일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보시다시피 수도. 두 번째 영어 프로그램 한지 그래도 꽤 오래된 학교. 세 번째 대학병원의 규모가 각 국가에서 가장 큰 대학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톨릭 성심대학이라고 하고 카톨리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제멜리 병원이라고 여기가 국내 성모병원 정도 크게 됩니다. 한 1,800병상 정도 될 거예요. 보통 대학병원은 병상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게 교황성화, 이게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화 동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시초가 원래 대학은 밀라노가 본교예요. 종합대학이. 근데 여기 이제 대학만 로마로 왔어요. 왜? 이 병원 때문에. 이 병원을 1953년도에 만들었고 이 병원의 부속 교육 시설로 이 카톨리카라고 하는 대학의 의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티칸 주치병원입니다. 유럽 내에서 여러분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 유럽의 수천 년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은 캐톨릭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이 워낙에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솔직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어야 학생들에 대한 케어도 좋아집니다. 학교가 너무 고자세면은요, 뭐 니네 뭐 오라면 뭐고 말라면 말어. 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마찬가지 기결인 게 저 강원도 두메산골보단 서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여기 프라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 대학이 많이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선전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이 병원 여기 전체가 병원 단지예요. 이 병원이 2,100베드 정도 됩니다. 아산병원 정도 크기예요. 근데 전체 컴플렉스는 훨씬 더 커요. 연구단지까지. 어마어마한 병원이에요. 못돌병원이라고. 전체 유럽 내에서도 이 정도 규모 있는 병원 찾기 힘듭니다. 이 병원이, 이 대학이요, 14세기 때부터 있었던 의대예요.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도 좀 뭐 이해는 하는데 프라하가 더 싸요, 막 어디가 더 좋아, 이제 이런 말씀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여기는 지금 저희 학생들밖에 거의 없는데 6학년이 이제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이탈리아 산부인과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국내로 돌아올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졸업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 국내 인증도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나의 첫 번째 목표가 난 다 필요 없고요. 됐고요. 뭐 해외 경험이고 뭐 됐고요. 난 무조건 한국 면허 취득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생각해 보라고 저는 해요. 솔직히. 왜냐면 사실 여기 역사도 저 때문에 시작이 되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넘어갔을 때 3명 딱 갔었거든요. 한국 사람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 학교는 저밖에 없었었고 처음에는. 그 중에 2명은 나는 부다페스트에 남겠소. 거기 이사한 낸 거 갔어. 그러면서 여길 갔어요. 그래서 거기 최초 졸업자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2명 다 독일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사실 한동안 이 헝가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좀 시끌시끌해지고 저도 사실 한동안 여기를 많이 안 보냈던 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갑자기 입학생 수를 늘려놨었어요. 어떻게 의대가 200몇십 명을 받아? 이 말이 돼? 지금의 의정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 이게 의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조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와중이에요. 다시. 한 초반대 정도 수준으로. 자기네들도 안 되겠거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제가 이런 단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아까도 이 대학한테다 제가 뭐 국가시험도 공급해주고 하는 이유가 장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위치고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인데 일단 영어 트랙을 운영해본 경험이 가장 오래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 프로그램의 시초가 헝가리 애들이에요. 89년도에. 89년도에 얘네가 자유화 됐거든요.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학생분들. 그러면서 얘네가 사업화를 한 게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영어 프로그램을 따라한 게 얘네들 따라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운용 노하우는 가장 많이 오래됐고 가장 안정적으로 교수들도 영어 트랙에 최적화돼 있어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영어 프로그램의 최고의 클라이언트는, 최고의 고객은 전부 유태인들이었어요. 처음에. 저 때도 그랬어요. 저희 반에 80%가 유태인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를 들으면 경기를 해요. 이거 맨날 라힌 놈이 히브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독어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왜? 독일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은 항상 그렇듯이 일본 애들이 가장 먼저 오죠. 그 다음 한국이죠.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C, 차이나로 가면 이제 조금 별로죠. 솔직히. 아니 그게 그래요. 시장 생리가 항상.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좋고, 두 번째는 한국 국가시험에 왜 제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냐면 여기는 5월 졸업이 가능해요. 다들 9월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면허시험의 첫 스텝이 예비시험인데 이 예비시험은 매년 7월이에요. 6월 말 또는 7월 초. 그럼 9월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해에 봐야 되죠. 근데 여기는 5월 졸업하자마자 행정 절차 거치고 서류 다 갖고 와서 7월에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애들 4학년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학교에 그냥 제가 직접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해도 와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얘기인데, 아까 제가,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가시험을 통과해도 면허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자세한 말씀은 못 해드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여기는 국가 대 국가로, 보건복지부 대 보건복지부로 확인이 끝났어요. 그래서 딴지 걸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한 장짜리들을 보통 만들어 놓고 걸어 놓는데, 학교랑 직접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학원 형태로 그냥 애들 모아가지고 쭉 보내주고, 뭐 보통 유학원은 애들 보내면 커미션 받거든요. 그런 형태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그냥 계속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 학교들을 하고 뭐 심지어 국립대도 좀 케어를 해주지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학교당 이거 많이 보내봐야 저희 8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왜? 다 정원이 적은 학교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1년에 이거 얼마나 모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여러분, 한국 유학원들은 하나의 상품을 팔죠. 집중하죠. 그렇게 해서 N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상품을 늘리고 N수를 줄이는 게 최악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최악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돈 꼬라박으면서 왜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야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조금 선택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학생들. 사실 이쯤에서 여담을 드리면, 이런 얘기 되게 좀 구구절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저의 합리화 같기도 한데, 사실 의사가 될 수 있고 잘 자질을 가진 애들이 왜 이렇게 이 제도 하나 때문에 다 19살, 20살 때부터 자기 꿈을 그냥 접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이게 무슨 제가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보니까.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이런 길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효과적이고 훨씬 더 큰,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큰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장되는 게 저는 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부 다 시험 주관해요. 그래서 아까 로마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내년 3월 22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찰스 대학 15일 날 시험 보고, 일단 세메바이 4월 24일 날 시험 다 주관해서 볼 거예요. 뭐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뭐 제가 지금 간단히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저희 브로셔들 보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시험으로만 보면 저는 여기가 제일 간단하긴 해요. 그냥 CBT 딱 보고 끝납니다. 필기만 끝이에요. 문항수도 몇 개 없어요. 65문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좀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많이 해서 여러 평가를 해야지 말이야,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학교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원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보세요. 바이오캠, 피직스, 매스, 로직. 바이오캠, 피직스, 매스, 로직. 여기 바이오캠, 잉글리시 끝. 차이가 나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살짝 지금 얘기가 샜는데,
모든 학교를 준비하는 저희 프리메드 과정에서는 저희는 과목을 선택 못하게 돼 있어요. 단과를 듣고 싶어요? 저희 안 받습니다. 왜냐?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해봐 의미도 없어요. 무조건 다 피직스, 캠, 바이오 다 해야 된다. 기본적인 매스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필기가 다 똑같아요. 이게 이탈리아 국립대 아이메 시험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탈리아 대학, 헝가리 대학, 체코 대학 예과 없다 그랬죠. 가자마자 바로 기초의학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 본과 1학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예과가 있잖아요. 예과 때 지금 요즘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능에서 생지 빼고 하는 거 뭐 있어요? 그죠? 바보예요 다. 물리 개념도 없어요. 의대 간 애들이. 다 과외받고 다닙니다. 근데 대신에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자마자 본게임 시작인데? 그러면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모든 대학의 시험이 얘는 살짝 예외고 아이메 국립대 시험까지도 학교가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의대를 왔을 때 네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 능력 평가예요. 이거야말로. 그러니 요령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취지가 그렇지 아니한데 왜 이걸 이렇게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합격률을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목별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 합격은 따라오는 결과고 그 정도를 못 이뤄내면 1학년에 넘어갔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갑자기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입학시험이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그럼 1학년에서 문제될 소지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좀 냉정한 얘기 할게요. 저는 의대 졸업했으니까, 의사도 됐으니까. 이 정도 과목을 예를 들어서 7개월, 8개월, 1년 했는데도 그 정도 입학시험 수준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로를. 의대 한 학기가 15주입니다. 이 15주 동안 7, 8, 9과목을 쏟아내요. 의대는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살아남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물론 전제는 바른 가이드가 있고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데 해도 안 된다? 사실 그런 경우 솔직히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과학은 여러분 차분히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요령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의대 6년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풀어내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좋은 머리가 그닥 필요 없어요. 끈기 있게 내가 해내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훨씬 중요해요, 의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의대는 IQ 3자리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주변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여쭤보세요. 제 말에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0.1% 그것도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애들만 뽑다 보니 야 이게 의대가 무슨 천재들만 가는 데인가 보다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근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하고.